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보험금 수령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포기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수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채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푸르는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을 단순 승인했는데 알지 못하던 이제 아버님이 채무가 나타나서 나중에야 특별 한정 승인을 하려고 했던 이제 상속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블로그 사례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담을 해보면 이제 흔히 있는 사례인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녀 4명이서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그걸 정해야 되는 이제 때가 왔는데,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특별한 재산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채무가 많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고 한정 승인하고 뭐 이럴 필요까지 없었기 때문에 받는 걸로 했거든요. 사실 이제 받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망한 지 3개월 안에 포기를 한다든지 한정 승인을 한다든지 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냥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거든요. 뭐 이 케이스도 재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고 뭐 포기나 한정 승인하지 않았던 사례였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1년 넘게 지나서 집으로 이제 소장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사채를 좀 쓰셨어요. 이제 자녀들 모르게. 그래서 이제 소장에 봤더니 아버님이 갚아야 될 돈이 무려 한 4억 원 정도가 된 거예요. 형제가 이제 4명이니까 1인당 1억 원씩 지금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이라도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하셨던 케이스인데,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지금 이제 생겼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특별 한정 승인 신고를 해서 민사소송에 대응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네. 사실인가요? 세금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상속세 10억 안 되면은 신고할 필요도 없다. 뭐 상속세 당연히 안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한 절반 정도만 맞는 얘기예요. 상속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전부 100% 이렇게 과세가 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공제를 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 공제가 최소 5억은 되거든요. 5억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는 내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 된다. 근데 10억이다 그러면 배우자가 있는 상속받는 경우는 이제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추가로 5억이 더 상속 공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10억 정도면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만 있다 그러면 기본 공제는 5억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0억까지는 세금 안 낸다. 그거는 조금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자세히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5억이 넘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이번 사례도 뭐 10억이 안 되는데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분들이 오셔서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죠. 재산이 10억 있고 자녀들만 상속받는 케이스라면 5억만 공제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거든요. 사례 같은 경우에 망인의 채무를 이미 한번 의뢰인들이 조회를 했잖아요. 네. 통해서. 그런데 사채는 은행을 통해서도 나오지 않는 건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재산 조회거든요.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이제 몇 가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은행에 방문해서 상속재산 조회하는 그 서비스가 지금 구축되어 있고요. 금융기관 말고 또 주민센터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또 방법도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뭐 지방세라든지 뭐 자동차 관련된 그런 거라든지 그런 정보들은 이제 주민센터에서 상속인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신청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보통 이제 뭐 예금이 얼마 있다, 뭐 채무가 얼마 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조회가 됩니다. 물론 지방세가 얼마가 연체가 되었다, 국세청이나 홈택스 통해서는 뭐 국세가 얼마가 연체가 됐다, 이런 것들도 이제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이 다 조회가 되는데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개인 간에 돈을 빌렸다, 그런 것들은 거기 이제 조회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사채 같은 것들도 나오진 않습니다. 놓치는 경우가 있죠. 채무가 있는지는 몰라서, 알았다면 상속 포기를 했을 텐데 그냥 모르고 그냥 상속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케이스가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서 특별 한정 승인을 하겠다. 받아들여졌느냐? 받아들여는 졌어요. 가정법원에 특별 한정 승인을 신고를 했고 법원이 수리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 뭐 1년 지나서 그때서야 이제 뭐 채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네. 수리는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별개로 지금 이제 민사 사건에서 이 사채업자가 4억 원 내놔라 지금 그렇게 소송을 건 거잖아요. 네. 이 소송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정법원에서 특별 한정 승인을 수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채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거든요. 특별 한정 승인을 이제 신고를 수리했다는 건 이런 신고가 있었고 우리 법원에서 그걸 확인해 줬다라는 거지, 채무를 면한다든지 책임이 없다든지 그것까지 확인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기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그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 터졌어요. 사채업자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 좋다, 1년 동안 몰랐다 치자. 하지만 그 사이에 당신네들이 보험금 수령한 게 있지 않냐.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이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보험금을 아버님 앞으로 이제 보험금이 나왔고 자녀들이 그걸 수령을 한 거예요. 한 1억 정도 나왔는데 1인당 한 2,500만 원씩 받은 거죠. 그런데 빚은 4억이란 말이죠. 네. 그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수령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포기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받을 것만 받고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냐? 그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우리 법에도 처분 행위를 했다면 나중에는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냐 드림인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일리가 있죠, 그 말도. 네. 하지만 이제 이 상속인들은 어떻게 주장했냐. 보험금 수령한 건 맞다, 하지만 빚이 4억이 있다는 걸 모르고 수령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단순 승인한 걸로 본다. 그게 이제 법정 단순 승인인데, 그것도 네. 아까 처분 행위한 것도 법정 단순 승인이거든요. 보험금 수령하기 전에 이미 3개월 지났을 때 우리는 법정 단순 승인을 한 셈이고, 그 뒤에 뭐 보험금을 수령했건 말건 그건 별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법원은 다행히 이 자녀들 이 얘기를 받아줬어요. 네. 그래서 일단 3개월 지나서 단순 승인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뒤에 뭐 처분 행위를 한 거나 그런 것들은 따질 필요 없다. 그 단순 승인 이제 이게 의제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채무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특별한 승인을 했다면 그 돈은 그냥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이렇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얼마나 갚아야 될까요? 이 자녀들은 보험금 1억을 받았잖아요. 네. 예, 1인당 2,500만 원씩 1인당 2,500만 원을 한도로 빚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뭐 빚이 총 4억이지만 합계 1억만 이제 변제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 3억은 갚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또 은근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상담을 해보면 이제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뭐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근데 예전에는 구제가 안 됐어요, 그런 분들은. 하지만 이제 최근에 특별 한정 승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채무가 더 많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때보다 3개월 안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한다면 네.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갚는 그 책임이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 점을 주의하셔야겠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네. 3개월 안에 빨리 특별 한정 승인 신고를 해야 된다. 채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건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너 이미 알았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소장을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장 받은 날로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한참 후에 아버님 빚을 갚으라는 이런 소장을 받은 이제 상속인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잘 이용하신다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